자, 문정희님의 흙이라는 시예요. 현대시 11번째고요. 좀 시가 어렵다면 어렵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일단 뭐 자유시이고 특징은 딱히 없습니다. 그 갈래적인 특징은 시의 특징은 당연히 있죠. 갈래의 특징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자유서정시예요. 자, 내용을 볼게요. 흙이 가진 것 중에 제일 부러운 것은 그의 이름이다. 화자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화자가 부러워하는 것은 흙의 이름이에요. 이름을 부러워합니다. 흙이라는 이름이잖아요. 그죠? 그 이름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흙 하고 그를 불러보라. 여러분, 흙 하면 이게 어떤 느낌이에요? 흙 하고 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발음이 약간 언어 유희가 사용된 건데 이 흙과 우는 소리, 그 소리가 유사하죠. 뭐 유사하다기보다 똑같죠. 표기는 다르지만 소리는 똑같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눈물 냄새가 차오르고 이내 두 눈이 젖어온다라는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흙이라는 발음에서 울음을 우는 그 소리를 연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써놨죠. 흙에서 감동을 느낌. 왜 이렇게 썼냐? 뭐 그냥 흙이라고 하니까 그냥 울음이다? 이렇게만 해석하는 건 좀 너무 어이가 없고, 이 사람이 생각할 때 분명히 생명의 어떤 잉태, 예? 생명이 태어나게 하는 어머니 같은 가이아와 같은 그런 존재 아닙니까? 흙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거기에 연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 그것에서 어떤 감동을 느꼈기 때문에 눈물 냄새가 차오르고 두 눈이 젖어온다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라고 전 해석을 한 거고, 이건 주관적 해석입니다. 이건 주관적 해석이에요. 이런 주관적 해석을 잘 하지 않는 편인데 이거는 그렇게 안 하면 설명이 안 돼요. 객관적 해석은 안 되거든. 너무 주관적인 표현이라서. 전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어쨌든 우는 소리와 유사함, 여기까지는 객관적인 거니까 여러분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 흙은 생명의 태반이며 탯줄이며, 그러니까 이제 생명의 어떤 뿌리다 뭐 이런 표현이거든요. 또한 귀의 처인 것을 나는 모른다. 귀의 처, 돌아갈 곳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말하는 거죠. 흙에서 태어나 흙으로 돌아가는, 이게 인간이거든요. 흙에서 태어나 흙으로 돌아가는 게 인간이고, 그래서 흙은 생명의 태반이며 태어나는 곳이고 귀의 처, 돌아가는 것을, 근데 나는 모른다라는 표현이 굳이 이걸 모른다라고 표현해야 했을까? 시인들이 원래 나는 알아, 나 이거 알아 이렇게 말하면 고지고대로 나 이거 알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좀 이렇게 돌려 말하긴 해요. 그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나는 안다인데 나는 모른다라고, 이 모른다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생각을 진짜 많이 해봤거든요. 반어적인 표현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알고 있겠죠. 당연히 알고 있으니까 이런 말을 했을 텐데,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약간 짜친다? 굳이 이걸 이렇게 표현해야 했을까? 뭐 다른 표현은 없었을까? 좀 저는 별로 마음에 드는 표현은 아닙니다. 뭐 어쨌든 알고 있다는 얘기죠. 나는 흙은 생명의 태반이며 또한 귀의처인 것을 알고 있다. 뭐 그러니까 이제 아마 뒤에 내용과 연관해서 일 거예요. 뒤에 내용을 보면 나는 잘 몰라. 근데 이런 걸 본 적은 있어. 그리고 이런 것도 본 적은 있어. 이렇게 말하려고, 그렇게 말하려고 지금 난 잘 몰라 이렇게 말한 것 같긴 한데, 이게 시적으로 과연 뭐 그렇게 나한테 감동을 주는 것도 아니고 재미를 주는 것도 아니어서 굳이 이렇게 표현할 이유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죄송해요. 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뭐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다.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그거죠. 반어적인 표현이다. 그리고 이런 의미다. 다만 그를 사랑한 도공이, 그 뭐 도예하시는 분이죠. 도공이 밤낮으로 그를 주물러, 흙입니다. 흙을 의인화한 거예요. 그를 주물러서 달덩이를 낳는 것을 본 일은 있다. 그러니까 이제 토기를 만드는 거죠. 뭐 토기, 그러니까 기는 그릇이죠. 꼭 그릇이 아니더라도 뭐 이제 뭐 어떤 공예품 같은 거 뭐 이런 걸 만들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런 흙으로 만드는 무언가를 만드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이런 말이죠. 이게 이제 밑에 있는 요 흙의 일이라는 것의 일부입니다. 또한 그의 가슴에, 얘도 흙입니다.
그의 가슴에 한 줌의 씨앗을 뿌리면 철이 되어 한 가마의 곡식이 돌아오는 것도 보았다.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것도, 그러니까 생명을 품었죠. 얘가 가슴에 한 줌의 씨앗을 뿌렸잖아요. 그러면 그 씨앗을 품어가지고 얘를 잘 자라게 해가지고 이제 한 가마의 곡식으로 만들어서 돌려주는 것도 흙의 일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것도 흙의 일이다. 흙의 일이므로 농부는 그것을 기적이라 부르지 않고 겸허하게 농사라고 불렀다. 이것도 여러분 어떤 객관적 해석은 딱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러니까 기적, 이게 왜 그러냐, 왜 이걸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았냐는 사실 조금 생각이 필요한데, 뭐 제 생각은 기적은 보통 하늘이 행하는 것입니다. 보통 그렇죠. 그래서 이건 하늘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땅이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농사라고 부르는 것이다. 뭐 이런 해석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뭐 그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거랑 관련된 어떤 보기를 주지 않는 한 이걸 객관적으로 해석하기는 불가능해요. 예.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다. 이거 주관적 해석이에요. 그다음, 그래도 나는 흙이 가진 것 중에 제일 부러운 것은 그의 이름이다. 아까 나왔던 얘기죠. 예, 요것이 이제 반복되고 있습니다. 흙 하고 그를 불러보면 똑같죠. 눈물샘 저 깊은 곳으로부터 또 나왔죠. 그러니까 흙만 하면 눈물이 나와요, 그죠? 예, 여기서도 흙 하고 그를 불러보면 눈물샘 저 깊은 곳으로부터 슬프고 아름다운 목숨의 메아리가 들려온다. 일단 슬프고 아름다운이니까 역설이죠. 예, 역설인 거 아실 수 있을 거고, 목숨의 메아리가 들려온다. 목숨의 메아리. 이 목숨, 흙이 나오고 목숨이 나왔다. 뭔가 생명력과 관련된 거라고 볼 수가 있고, 메아리, 왜 메아리라고 표현했는지 밑에 나와요. 목숨의 메아리가 들려온다. 하늘이 우물을 파놓고 두레박으로 자신을 퍼올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건 이 메아리 소리와 이 소리, 이 두 개의 소리가 지금 이렇게 두 문장이 이렇게 병치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이 관련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목숨의 메아리 소리와 자신을 퍼올리는 이 소리가 같은 소리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또 보면 하늘이 두레박으로 자신을 퍼올리는 소리가 들려온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건 좀 흙의 얘기가 아니라 하늘의 이야기인데, 근데 우물을 파놓고 두레박으로 자신을 퍼올린다. 이건 흙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맞죠? 땅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땅에서 두레박 이렇게 해가지고 우물 퍼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늘이 그렇게 했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주관적 해석인데, 땅이 곧 하늘이라는 인식. 예. 그러니까 하늘 하면 우리가 어떤 거예요? 신의 섭리거나, 예? 뭐 그런 거잖아. 기적을 일으키는 존재거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건데, 그러니까 우물을 파고 두레박으로 물을 퍼올리고 그 물을 통해서 어떤 생명이 자라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하늘의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인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흙에서 이제 이렇게 물을 퍼올리는 것일 텐데 그것을 마치 하늘인 것처럼, 그래서 땅이 곧 하늘이라는 인식이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저는 해석을 했어요. 주관적 해석이라는 점. 근데 이게 객관적 해석은 불가능하다는 점.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찾아봐요. 그러니까 내가 객관적으로 어떤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관적으로는 이런 뜻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게 수능에서 나올 만한 그런 객관적인 해석이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 근데 보기를 봐. 보기에도 별 내용이 없어. 그러면 다른 강의들을 찾아보거든요. EBS 강의라든가 뭐 아니면 다른 강사분들의 강의를 찾아봐요. 근데 이 특징이 있어. EBS 강의의 특징. 이런 거 설명을 안 해. 그러니까 뭐 이거는 어떤 거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면 좋겠는데, 이거는 뭐 따로 이런 객관적인 해석은 어렵고 주관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면 좋겠는데 설명을 안 해주죠. 예, 그냥 흘리멍텅하고 넘어가죠, 그냥. 예. 그게 EBS의 어떤 지향하는 바인지는 모르겠는데 좀 그런 특징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뭐 이걸 몰라서 설명을 안 하시겠죠. 분명 본인의 생각들이 있을 텐데 EBS는 생각보다 그 강의를 찍는데 약간 까다롭습니다. 이게 어쨌든 공영방송인가 아무튼 뭐 방송이다 보니까
그 걔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EBS가 원하는 것들. 옛날부터 이게 좀 유명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해석이 어쨌든 좀 명확하게 이렇게 탁 나오진 않더라고요. EBS에서도. 네. 근데 이제 선생님들께서 본인들의 주관적인 해석을 이렇게 좀 얘기해 주시는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굳이 이걸 알아야 될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고 이럴 건 아니라는 거죠. 예, 나올 거면 보기를 줄 거니까. 아무튼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겁니다. 꼭 알아야 되는 건 이거. 희생 헌신적 태도. 이런 건 알아야겠죠. 자신을 퍼올리는 소리라고 했으니까 자신이 여기서 물이잖아. 결국은 그 물이 이제 다른 생명들을 자라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태도가 드러나 있다. 이렇게는 볼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됐죠? 자, 복효근 씨의 느티나무로부터를 볼게요. 푸른 수액을 빨며 색채 이미지죠. 푸른 수액. 보통은 이제 푸른색 하면 생명력을 드러냅니다. 매미 울음꽃 피우는 한낮이면 계절적 배경 여름이죠. 꿈에 젖은 듯 반쯤은 졸고 있는 느티나무. 졸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의인법이 쓰인 거고요. 울퉁불퉁 뿌리, 나무의 발등 혹은 발가락이 땅 위로 붉어져 나왔다. 군데군데 굳은 살에 옹이가 박혔다. 먼 길을 걸어왔다는 뜻이리라. 이겁니다. 요런 지금 나무의 뿌리 모양을 보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발가락이 땅 위로 붉어져 나와 이렇게 위로 막 튀어나와 있는 요런 걸 말하는 거고, 굳은 살에 옹이가 박혔다. 딱딱해지고 먼 길을 걸어왔다는 뜻이리라. 됐죠? 너 안 불렀어. 그 다음 볼게요. 화급히 바빠야 할 일은 없어서 나도 그 위에 앉아 신발을 벗는다. 나 화자죠. 화자입니다. 그 위에 앉아 신발을 벗는다. 항상 얘기하지만 머리를 댄다, 이마를 댄다, 거기 뭐 그 자리에 누워 본다, 그 자리에 서 본다, 뭘 갖다 댄다, 앉는다. 전부 친밀감, 동질감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너와 나와는 참 멀리 왔구나. 어디서 왔느냐? 언제부터 여기에 있었느냐? 어디로 가는 길이냐 물으며 하늘을 보는데 대화를 하고 있어요. 친밀감. 무엇이 그리 무거웠을까? 부러진 가지. 껍질 그 안쪽으로 속살이 썩어 몸통이 비어가는데 죽어가고 있죠? 껍질 그 안쪽으로 속살이 썩어 몸통이 비어가고 있으니까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 뿌리를 묻고 풀 몇 포기가 꽃을 피워. 자, 죽음 속에서 그 속, 그러니까 그 썩어가는 그 몸통 아니죠? 죽음 속에서 뿌리를 묻고 풀 몇 포기가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속에서 피어나는 생명. 이것도 시에 진짜 많이 나오는 거죠. 죽음에서 생명이 피어난다. 뭐 생명의 순환이다. 이런 거 정말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죽어가는 대상들은 보통 희생이다, 헌신이다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위에서도 나왔고. 잠시 느티나무의 내생을 보여준다. 내생은 다음 생애를 뜻해요. 이전 생에는 우리가 전생이라고 하고 현재 생일을 현생 또는 현세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생은 내생이죠. 다음 생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느티나무가 죽고 이제 풀 몇 포기가 꽃을 피우고 있으니 이것이 느티나무의 다음 생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돌아보면, 자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돌아보면 성찰합니다. 삶은 커다란 상처 혹은 구멍인데 라고 성찰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자연에서 인생으로의 인식 확장이라고 제가 써놨죠. 그러니까 느티나무를 봤잖아요. 느티나무라는 이 자연을 관찰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어떠한 깨달음을 얻은 거야. 그 깨달음을 이제 써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식이 인생으로, 인간의 일로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삶은 커다란 상처 혹은 구멍인데, 삶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삶이라는 것이 쉽지 않다, 고통이다, 상처이다, 아픔이다, 이런 인식이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것은 또 무엇의 자궁일지 알겠는가? 그러니까 나무에게 이 몸통이 비어가는 것은 죽음이고 아픔이죠. 그런데 그 안에서 풀 몇 포기가 꽃을 피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삶도, 우리의 삶도 상처이고 아픔이란 말이죠. 하지만 그 안에서 또 무언가가 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자라날 수도 있지 않을까? 생명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섣불리 치유를 꿈꾸거나 덮으려 하지 않아도 좋겠다. 그러니까 너무 안 아파하려고 하거나 이 아픔을 빨리 없애고 좀 이렇게 안 아파하려고 하는 거죠. 아픔을 치유해 버리려고 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아. 그냥 그 아픔을 그대로 두어도 좋을 것 같아. 내 인생이 아프다고 그거 너무 괴로워하지 마.
생명을 피워내기 위한 것일 수 있으니 이렇게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때 아닌 난모기 한 마리 내 발등에 앉아 배에 피꽃을 피운다. 내 발등을 얘가 이제 모기가 물고 있는 거죠. 잡지 않는다. 왜? 또 다른 생명을 피어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 무슨 모기가 무슨 균을 옮긴다는 그딴 소리 하지 마시고요. 예, 그런 문학적 감 떨어지는 소리 하지 마시고, 예, 그냥 문학적으로 봐주세요. 아, 또 다른 생명을 피어나게 하는 것이다. 그럼 다음 생은 모기냐, 뭐 그렇게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예? 남은 길이 조금은 덜 외로우리라. 다시 신발끈을 맨다. 그러니까 이제 그 외로움을 극복했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는 외로웠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죠? 예, 지금까지는 외로우리라. 그러니까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외로운 일이라는 인식이 드러나 있고요. 이거 좀 써놓으실래요? 이런 인식도 담겨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신발끈을 맨다. 다시 인생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거죠. 힘을 얻어서. 됐죠?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가와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5번 대상에 대한 관찰을 토대로 연상되는 속성이나 성질을 이끌어낸 후 의미를 부여한다. 그러니까 이제 나에서는 느티나무죠. 느티나무를 관찰하고 이 느티나무로부터 연상되는 속성이나 성질을 이끌어내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거죠. 이거 상처, 구멍. 그 다음에 뭐 이것도 마찬가지긴 해요. 이 발, 예, 뿌리에서 발 해가지고 의인화한 거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흙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A와 B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는 명령형 어미를 통해, B는 추측의 의미를 지닌 어미를 통해인데, 자, B를 보면 을이라 이거죠? 이거 일이라 이게 이제 추측이라는 거고요. 다른 건 추측이 없어요. 요것만 추측입니다. 그 다음에 가에서는 가 뭐라고? 명령형 어딨어? 명령형 보라 이거 그죠? 보라 요거 명령형 어미입니다. 그래서 5번은 적절하죠. 그 다음에 3번 기역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 이게 리을이 이거거든요.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이게 줄을 이렇게 쳐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까지입니다. 껍질 그 안쪽으로 속살이 썩어 몸통이 비어가는데 이것은 느티나무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자의 내적 의지가 느티나무의 모습으로 표출되고 있다.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에요. 이거 틀렸고 이것도 틀립니다. 삶의 고통과 고난을 극복하려는 여러분 이런 거 나오면 틀려요. 왜냐면 얘는 뭐라 그랬죠? 그 고통을 극복하자고 하지 않았죠? 그냥 내비두라 그랬죠. 네, 그것이 또 다른 어떤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죠? 이것도 틀렸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은 뭐 쉽습니다. 모기는 여기서 모기가 헌신하는 모성적 존재가 아니죠. 내가 모기에게 헌신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5번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끝.